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한방특강 홍보 좀 해야 되는데 한방특강이 뭐예요? 한방에 다 끝내자는 건데 솔직히 하루에 한방에 한방에 난 홈런 치는 거 보이세요? 홈런 한방에 딱 끝내겠다는 특강인데 덩치가 있네 사진에. 홈런 치는 건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거죠? 네, 없었어요. 네, 처음에 올해 메가랜드에서 한방특강이라고 새로 기획이 된 건데 난 솔직히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한방에 될까? 그러니까. 한방에 뭘 해야 될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한방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헷갈려 하는 것들? 전체를 이렇게 쫙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해보자. 뭐 이런 하루에 내가 요 정도는 내가 다 끝낸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목차별로 딱 띄엄띄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이것도 한 방이니까. 그래서 등기는 결국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연관된 것들을 쭉 연결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등기 사례 특강이라는 걸 했어요. 이름을 종횡무진이라고 붙였었거든요. 종횡무진. 그러니까 목차별로 안 가고 연관된 걸 앞에 거 이제 가져다가 이제 한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방 특강일 수 있잖아. 그래서 종횡무진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종횡무진 그거를 한 방에 딱 모아가지고 등기 사례 특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했어요. 공법은 어때요? 저는 일단 공법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한 방에? 한 방에 못해. 그래서 조합이 여러 군데서 나와. 조합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조합 하나, 정비사업조합 2개, 주택조합 3개. 그리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개발행위가 이 법에는 규제되는 대상이 다른 법하고 또 다르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난 법 이름도 못 외우겠더라. 이름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도 어려운 거야. 오죽하면 비교 특강이 또 따로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힘들어. 암기를 합시다 해서 비교 암기장을 한 방에 끝내자 해서 비교 암기장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면 나는 그래도 한 기본 이론 한번 듣고 뭐 요약까지 들었다 그러면 그동안 진짜 막 헷갈렸던 거 진짜 한 방에 딱 헷갈리는 거 없애주는 거 하기로 해서 만든 게 비교 암기장 특강인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법은 원래 비교 특강이 많이 있잖아요. 난 잘 뭘 헷갈려서 근데 뭐 선생님마다 막 비교 그러더라고. 세법도 아마 비교 특강 있지 않나? 그렇죠. 세법도 헷갈리지. 그죠. 근데 요번엔 뭐가 달라요?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조그만 양 갖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라서 기존의 거는 솔직히 이제 비교 정리하다 보면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만 빨리 끝내자 해서 그 중에 또 골라서 그 중에 골라서 한 방에 끝내보자라는 취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올해 한방 특강은 몇 시간 정도 하실 거예요? 저는 한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몇 시간? 난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4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 해야 돼. 이게 사람이 집중도가 5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밥 먹고 뭐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막 이렇게 집중력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 내 목소리가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만 저분의 시츄에이션 눈빛도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 나는 그때쯤 되면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내 목소리가 올라가. 그치. 답답하니까. 괜히 막 화를 내게 되고. 맞아.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는. 맞아요. 그런 거 있어. 깨우려고 막.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것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낸다 해서 한방 특강이니까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도움 엄청 많이 될 거예요. 하루에 뭐 4시간 잡아가지고 6개 법을 다 비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아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목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짧게 최대한 짧게 핵심적인 이렇게 싹 골라가지고 싹 정리하는 방향으로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거고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하시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욕심 많은 분들 계세요. 또 더 열심히 강의 욕심 많으신 분들. 나는 내가 좀 날라리가 싶기도 해. 그래 하여튼 공법은 어떤 내용 하실 거예요? 자, 그럼 공법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 이게 뭐냐면 부동산 공법이 일단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유사한 법이야. 건축법이 권한자가 뭐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주택법은 허가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로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고 뭐 때문에 두 개가 나눠진 거냐 그리고 거기서 외워야 될 게 뭐냐 유사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관련된 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나는 건축법, 주택법도 뭘 가지고 나누는지 모르겠어. 이게 개수로 나누는 거야. 내가 만약에 30개 미만을 지면 건축법, 30개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다세대 주택을 29세대 짓잖아요. 그럼 어느 법으로 가겠네? 29면 예, 그렇죠. 건축법이죠.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허가받아서 건물 짓는데 여기는 선착순 분양이 아니라 공사 완료되고 나서 분양을 하는 건데 주택법은 30개 이상 짓는 거잖아요. 30개 이상 짓는 거니까 건설이라고 그래요. 건설이니까 사업 주체라고 하고 여기는 35세대 뭐 60세대 짓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분양을 하는 거를 분양에 관한 규정을 받아요. 그러면 29개를 짓는 게 맞겠네. 30개를 짓는 게 맞겠네. 뭐가 편하겠어요? 29개가 편하겠지. 이게 훨씬 더 쉽겠네. 그렇죠. 이거는 규제가 많겠고. 규제가 강하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해야 되지. 견본주택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절차가 뭐가 다르다라는 걸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공법의 행정계획 수립 주기가 뭐 어떤 거는 10년 단위로 짠다. 어떤 건 10년마다 짠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의견 청취할 때 공람 기간이 뭐 14일 이상인 게 있고 30일 이상인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6개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치. 어디서 뭐 며칠이고 어디서 며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만약에 3개가 다르고 나머지 20개가 얘가 다 통일돼 있어. 그러면 통일된 거 외우지 마시고 틀린 거 4개 이거 딱 외우고 나머지 그중에 잘 나온 게 있겠지. 그렇죠. 시험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로 봤을 때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딱 튀는 것들 몇 개만. 그렇죠. 그거 되게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진행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 공시법하고 관련된 내용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요? 공법은 뭐 공시법도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든지 다 연결돼 있죠, 공법도. 네. 등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날이 60일까지 등기하라고 돼 있잖아, 공시법에. 소유권 이전 이게 특별 조치법. 그렇죠. 등기 60일이잖아. 그게 여기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요? 그 60일은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 공시법은 오히려 요즘 좀 뜸해 그거. 뜸해요?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두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총정리하기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법 외울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난 이제 고민이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날 잡고 공부하면서 외워요? 네. 그래요? 그 날 잡아서 외우는 날이 이런 날이야? 네. 그렇구나. 안 그러면 혼자서 너무 많아. 이걸 비교하고 저거 비교해서 그렇지, 못해요. 맞아. 우리는 업이 이거니까 우리는 금방 찾아내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배웠는데 그치, 못 찾아. 못 찾아.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지. 여기 이제 말하자면 지도구나, 지도. 그렇죠. 여기 있는 것만 해라. 다른 건 숫자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법 공부가 원래 분량이 너무 많고 용어도 다 새롭잖아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배우는 거다. 그치, 평상시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쓸 기회가 없잖아. 그치. 나는 가능한 한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내가 이게 내 얘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이제 리스닝을 좀 하시라.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뭐 스피킹을 하겠지. 그래서 영어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 계속 뱉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듣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어를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하는 그 강의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등기가 되게 멀리 있는 거잖아, 절차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들으면 어떨까 이런. 단어도 되게 막 생소해.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하더니 뭐 필정보, 등기 필정보. 헷갈리잖아요.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린 거. 그런 거를 사실 몇 달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초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게 3, 4개월 지났는데도 그렇죠. 맞아. 초반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쯤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뭐 할 건지 한번 보여줄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구나. 이거.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토지를 증여한다.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증여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상속이 되거든. 근데 아들이 싫어하는 거야. 아들이 싫다. 싫어. 난 손자가 너무 좋아. 그럼 지금 손자한테 주겠다. 오케이. 이거 증여지. 그러니까 증여랑 상속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 둘 다 똑같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인데. 증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증여는 계약이고. 증여 상속은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 계약 얘기를 이제 맨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등기에서 제일 답답한 게 등기가 일단 뭔지 몰라. 등기가 뭐예요? 등록해서 기재한다. 그게 문제. 이제 등기가 뭔지 몰라. 근데 등기 신청서랑 등기 기록이랑 등기필 정보, 등기부 등본 이게 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치. 그거를 이렇게 쭉 한번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공짜로 주면 증여 계약서가 나오죠. 증여 계약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거야. 그 계약서를 가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네. 그렇죠. 등기하러 가는 거야.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겠지. 그게 신청서. 이 등기 신청서. 그걸 이제 등기 신청인이 그럼 당사자들한테 주겠다. 그렇지. 등기소에 가는 거지 이제. 그림을 이 그림 찾느라 고생했어요. 이 등기소 이거 등기소로 이제 보이는 걸로 여기 가서 이걸 냈어. 내면 이제 등기부에다가 이거를 등기관이 써주겠지. 그럼 여기서 등기관이 이걸 어떻게 등기를 이제 하겠다는... 할아버지 거였는데 손자 거가 됐어요라고 쓰였지. 그러면 이제 손자한테 네 거야라고 주는 거. 그게 등기필 정보. 이제는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옛날 말로 땅문서. 그게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게 누구 건지 보고 싶잖아. 그럼 등기부 등본을 떼요. 등본.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등기란 말이 다 들어갔는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구체적인 4개가 다 다른 건데 본체는 이거야. 그렇지. 본체는 등기인데 요거를 해달라고 신청하고 이게 됐다고 알려주는 게 필정보. 누구나 볼 수 있게 증명서 떼어주고. 그래서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거는 증명서를 보는 거지. 요거를 등본 뗀 거. 소유자는 이걸 갖고 있고. 그치. 이 개념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글씨가 너무 작은데 뭐 확대할 수 없어. 요거를 내가 이제 준비했어 이게. 이거 확대해서 이 신청서 모양이 생겼다. 여기 신청서에 이제 뭐 쓴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든. 의무자하고 권리자를 써주는 그런 거죠. 거 써주고.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쭉 확대가 되면 얘가 이제 안에 뭐 들어있는지 여기 싹 나오는 거지. 구체적으로. 표제부의 표시번호, 갑부의 순위번호 이런 얘기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면 내 거다 이게 이제 주는 거지. 손자 거라고 쓰는 거. 접수 언제 했고. 그렇죠. 요게 이제 스티커 띄면 비밀번호 나오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이건 내가 손자 갖고 있고. 나는 궁금해서 보고 싶어. 이제 보면 누구나 이제 이 등본 띄워가지고 열람할 이게 누구 거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증명서. 증명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 그러고 뭘 거 뭔지 모르니까 힘들어. 그것도 모르는데 지문에서 자꾸 나오면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등기필 정보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데 단어만 외운 거지. 목차에 보면 등기법 교과서를 보면 이거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서 나왔다가 그다가 등기필정보 나왔다가 또 등기 설비에서 등기증명 나왔다가 다 궁금한 거 돼 있어요.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차별로 설명하면서도 이게 그때 했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다시 목차별로 해야 설명할 수 되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한 4시간, 뭐 길어야 5시간 안 넘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가 된 사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 더 도움 되겠다. 그렇죠. 정확한 개념 아는 거니까. 아는 사람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 헷갈릴 수 있어.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방 특강에서. 그러고 보니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한방 특강이 기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여기. 한방 특강이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겠죠. 오늘 공법하고 공식법만 얘기했지만 다른 과목들도 따로 이제 시간이 돼서 아마 소개하는 강의가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방 특강은 아마도 5월달 첫째 주 그때쯤에 아마 올라갈 거니까 그 전에 어디서 하죠? 아마 제가 볼 때 오프라인 강의는 김포 중앙공인유사관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메가랜드. 6과목 다 김포에서 일단 진행하고 우리 김포에서 먼저 하면 또 딴 데서도 하더라고. 다 따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학원 특히 김포로 많이 와주시고요. 일정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메가랜드나 김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밴드 있으시잖아. 네, 개인 밴드도 올리고 제 개인 밴드에도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방 특강 홍보 마무리 어떻게 할까? 한 방에 끝내자 그러면 내가 한 방에 그러면 끝내자. 아시죠? 자, 한 방에 끝내자.